여러분, 코인 불장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확실히 잡는 사람은 인생을 크게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큰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잘 짜서 큰 돈을 벌고 이 시즌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그냥 가는가, 눌렀다 가는가.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결국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폭등장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종목,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타점에 들어가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채널을 형성하고 박스를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회복을 했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비트코인 든든국밥이에요. 떨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원화 1억 7천만 원 정도거든요. 기억해야 될 것은 RSI가 높아요, 현재. 그래서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이 와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더라도 끝내 오르는 자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보수적인 투자자, 두 번째는 공격적인 투자자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보수적인 투자자는요, 먼저 각자의 전략에 맞게 매도 시나리오만 잘 짜두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 파실지만 생각해 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한 채널 더 높여주면 매도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채널 더 높여주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매도를 하겠다. 제가 전자책에도 써놨지만 온체인 데이터 뭐 NVRV나 NUPL이나 이런 걸 보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온체인 데이터 매도법은 영상 중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책을 함께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트 불장의 메커니즘이 비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이렇게 순서로 흘러가거든요, 돈이. 이 전략이 성공하면 너무 좋죠. 비트코인으로도 먹고 알트코인으로 또 먹는 거니까. 근데 잘못했다가는 비트로 번 돈을 알트로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기회를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만약에 이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비트를 전부 알트로 바꾸시지 말고 일부만 바꾸셔라. 전부 바꾸는 거는 도박이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알트코인은 차트를 보셔야 되고 살 때는 바닥에서 사면 가장 좋다. 그리고 손절가를 항상 체크해 두셔라. 근데 최악은 뭐예요? 고점 따라잡기가 최악이에요. 최근에 Gcash라는 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진짜 옛날 코인이에요.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요즘 이슈가 돼서 올랐습니다. 129%가 올랐죠.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얘만 이렇게 우뚝 솟았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이런 코인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승했다고 올라타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상승이 아니라 큰 상승을 했잖아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 따라잡기 하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랑 궤를 같이 합니다. 움직임이 거의 동일한데요. 최근에 7일간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제 최근 글을 보신 분들은 4,000불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벌써 10% 이상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수익금 축하드립니다.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더리움이 정확하게 4,000불까지 다시 왔습니다. 더 떨어진다? 다음 방어선에서 추매하면 됩니다. 투자는 4848이 아니라 좋은 자산이 떨어질 때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거면 돈이 벌립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썼죠. 이때가 이더리움 4,000불일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4,487이네요. 10% 이상의 수익금이 났죠. 이렇게 안정적인 종류의 투자를 1년에 4-5번만 해도 1년치 장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마인드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기억하셔서 본인의 것을 체득하시고 나중에는 혼자 해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0%, 20%의 수익이 나겠지만 나중에는 50%, 10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게시글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오를 때 사지 않고 내릴 때 산 겁니다. 좋은 자산을 일단 골랐잖아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4,000대의 지지
선이 있었습니다. 베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담궈왔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무너지면 그 다음 방어선에서 추매를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산이 쌀 때 사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투자의 기본은 뭐라고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기본입니다. 비싸지는 거를 더 비싸게 판다. 이거는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은 직장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유사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개인, 기업, 월가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굉장히 요즘에 좋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번 시즌은 이더리움이 영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요즘 할게요. 또 다른 좋은 타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코인 시장의 주체 세력은 누구였죠? 돈이 많은 개인 고래와 스마트머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바뀐 게 있어요.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전 세력보다 돈이 더 많은 애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면 ETF 월가 세력이고요. 그 다음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기업입니다. 얘네는 기존 고래 대비 투자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고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냐면요. 저점에 사서 홀딩을 해요. 저점에 사서 홀딩을 해서 고점에 서서히 팝니다. 이런 스타일로 작업을 했다면 이번 애들은 사이클 후반부인데도 매수를 계속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ETF 세력 같은 경우는 얘네 돈이 아니에요. 또 고객 돈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으로 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삽니다. 후반부에도. 그럼 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랑 세력이 바뀐 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시면은 이 ETF 세력의 평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ETF 세력이 언제 확 들어왔는지 보이시나요? 2024년 11월에 확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11월은 비트코인 차트로는 거의 이때예요. 그러니까 얘네 평단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낮게 잡아야 이 정도고 높이 잡으면 이 정도인 겁니다. 비트코인 폭락을 하면 이 친구들 평단도 높은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은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시장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조정하고 있는 주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펌핑을 시켜야 되고 개미들한테 높은 가격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떠넘기고 본인은 차익 실현을 통해 나온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자들,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코인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다음에 좋은 자산을 골라서 저점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언제 매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전자책에도 써놨다시피 매도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저도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 아직 팔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는 개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좀 보시겠습니다. 김프가 지금 1%대네요. 1%대라는 건 뭐예요? 외국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불장 때는 이것이 20% 육박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너무 한국인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 막 매수하려고 해서 해외 거래소보다 20%가 가격이 비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불장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프가 최소 5%에서 10% 이상은 껴줘야 그래도 불장 냄새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들,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은 이렇게 개미들 들어온 거를 보고 개들한테 물건을 넘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는 뭐 깊지 프리미엄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좀 더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MVRV를 보시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면은 지금 MVRV가 몇이죠? 2.4밖에 안 됩니다. 전자책에는 제가 5부터 분할 매도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ETF 세력이 들어오면서 기존 고래들이 ETF 세력에게 돈을 넘기고 ETF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평단이 많이 끌어올려졌어요. 이게 평단 대비 비트코인 가격의 이격도를 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MVRV가 저번 시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수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을 보다가 MVRV Z스코어 5보다 낮은 수치에도 매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많이 파괴됐어요. ETF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건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전자책 2탄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뭐 공지를 해서 세미나를 열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볼게요. 다시 돌아오면 근데 2.4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낮다.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이클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세력이 바뀌면서 사이클이 파괴가 됐고 제 스레드 보시면 코인 시장 예측해가지고 케이스 1, 2, 3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이클에 대한 걸 적어놨고 사이클이 뭐 이번 연도에 끝날 수도 있는 케이스, 그리고 뭐 내년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케이스, 아니면 사이클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가서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고도 간단한 지표나 간단한 차트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석간 운전 조심하시고 식체 같은 거 조심하시고 행복한 가족 간의 평화로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투하세요.